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빙하 붕괴로 대재앙을 맞은 네팔, 댐이 또 붕괴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시시각각 늘어나는 상황. 김동아 기자가 네팔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가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티베트 지역에 댐이 붕괴되며 또다시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통신 신호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급파된 김동아 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취재진도 일단 대피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진도 현재 고지대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높은 건물로 대피해 현재 홍수 상황 확인 중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또 한 번 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홍수 피해를 입은 이 강줄기를 따라 저희가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현지인들이 급히 고지대로 피신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저희에게도 위험하다, 빨리 피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현지인들도 몸을 피 함께 높은 곳에 머문 것 보이실 겁니다. 이 바로 옆에 보이는 물줄기가 트리슐리강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옆에 있던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거센 물살이 휩쓸고 간 상황입니다.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추가 홍수가 날 경우 처음 규모보다 더 클 것이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추가 홍수 우려에 도로가 통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 속에 많은 게 불확실한 현장 상황입니다. 취재진도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현지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현장은 이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류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모든 길이 중간에서 끊기고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산길을 따라 정상에 올라가 우회로를 찾아봤지만 이 역시 다 막혔습니다. 산길을 따라 3-4시간을 돌아도 접근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상류 지역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아예 접근할 생각도 말라는 현지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홍수 피해 우려가 전해지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피해 상황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김동아 기자 말대로 2차 홍수가 지금 걱정입니다. 나흘 뒤인 9월 1일 더 큰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번 홍수로 추가로 호수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호수들이 2차 홍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네팔 티베트 국경 검문소 인근 산 위를 내려다보니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보입니다. 산사태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 일명 언세코인데 2차 홍수를 예고하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 언세코가 일부 붕괴하며 구조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로 인해 해당 강의 수위가 일부 높아진 것으로 전했으며 당국은 홍수 피해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세코는 산사태로 인해 무너진 토사가 강물을 막으면서 생겨나는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댐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을 경우 댐이 붕괴하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국경 일대에서 약 2개의 언세코가 생겨났으며 지속적으로 범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렸습니다. 중국 측은 현재 예보된 비가 내릴 경우 다음 달 1일쯤 한계에 도달해 자연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考虑到近期和未来一周基隆口岸周边有小到中雨，预计未来一周堰塞湖入湖流量有15立方米每秒左右，水量还在继续增加，风险呢也还在加大。 앞서 중국 당국도 2차 홍수가 발생할 우려에 현장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으며 인근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사망자 수도 시시각각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입니다. 제가 어제 보도에서 2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200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힘을 합쳐 진흙투성이가 된 쓰레기를 들어올리고 이내 안에서 여자아이 1명을 꺼내 구해냅니다. 아이를 구출해내자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네팔 군대가 띄운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갇힌 남성을 구조해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팔 현지 당국은 13,000명 넘는 구조 인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량 80여 개가 무너지고 40km 이상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27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현재 490여 명으로 하루 만에 22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자 수도 1,500여 명을 넘겼습니다. 대피소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मेरो भिनाजु भिना ब्रदर लिस्ट में नाम नहीं है। नाम नहीं है। मेरे भाई को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से है, लापता है 3 दिन से। 세계 각국의 구조대가 네팔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No, and we've called Nepal and we've offered any help that they need. 네팔 경찰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까지 1,5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사망자 늘어나는 걸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빨리 구조를 해야 할 텐데요. 100명 이상 갇혀 있는 걸로 추정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네팔군이 투입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구조 작업에 나선 헬리콥터 시야에 터널이 들어옵니다. 네팔 티르슐리강 상류 라슈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주변 흙더미는 모두 흘러내렸고 밑으로는 급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터널 앞에는 담요로 하체만 간신히 가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헬리콥터 쪽으로 급하게 다가가자 구조팀은 자리를 지키라고 소리칩니다. 투입된 구조대, 땅을 밟은 순간 걸을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진흙으로 뒤덮인 지대를 엎드려 건넙니다. 터널 안에는 홍수를 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중에도 발이 진흙 깊숙하게 박히고 엉금엉금 기어야만 겨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팔 총리실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350여 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외국인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전 세계 33개국 777명입니다. 자, 각국에서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네팔 당국이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높은 산 아래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관광버스도 여러 대 서 있습니다. 등산 장비를 챙겨 산을 오르는 등산객도 보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하기 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지역 모습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순례객이 많아 피해도 컸습니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외국인 실종자는 33개국 777명, 인도인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5명, 영국인 33명 등이 실종됐는데 실종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미국, 영국 등 실종자 발생 국가들은 네팔에 자국 구조대를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네팔 정부의 거부로 구조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외교부는 우리 치안기관들이 수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외국 구조대를 다 수용했다가 대혼란을 겪었던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어제 이 시각 현지 공항에 도착했던 김동아 기자, 오늘은 최대한 수마가 휩쓸고 간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이 중류부터 상류까지 종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직원이 있었던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이제 접근을 하려고 올라갔던 건데요. 김동아 기자가 돌아보면서 취재했던 이 생생한 피해 상황, 그 내용을 취재진이 카메라에 직접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달립니다. 집도 90% 집 안 보여. 다 쓸어버렸어요. 사고가 발생한 트리슐리 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산맥을 타고 가고 있어서 차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아마 한 2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차량이 어둠 속을 2시간 정도 달리면 대홍수가 난 그 물줄기 트리슐리 강의 중류 부근이 나타납니다. 이 물이 넘쳐 여길 덮쳤습니다. 여긴 원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로 건물 몇 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건물조차 뼈대만 앙상합니다. 마을은 갯벌입니다. 한 걸음만 옮겨도 발이 푹푹 빠집니다. 발이 빠져서 와, 근데 여기 안 되겠네. 얕은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상 취재 기자도 넘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카메라가 휘청입니다.
대형 트럭도 거꾸로 박혔습니다. 대자연의 힘은 이 거대한 바위까지 옮겨왔습니다. 진흙에 처박힌 모든 것들이 홍수 피해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랐대요? 저 회색 저쪽까지. 몇 층이에요 원래? 3층. 3층까지 올라갔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마을을 바라보기만 할 뿐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의 집은 2층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와 목숨만 건졌답니다. हामी चाहिँ त्यो घरमा बस्थ्यौँ अनि अब के अरे त्यो बाढी आउनुभन्दा 10 मिनट जति अगाडि चाहिँ हामीलाई न्युज आएको थियो. 들이닥치는 물살에 겨우 목숨 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50m 넘는 높이를 뛰어 올라와 겨우 살았답니다. भिडियो बनाएर बसिरहेको थियो तिनीहरू सबलाई बगाएको आफ्नै आँखाले देखियो अनि सबै घरहरू ढल्यो आफ्नै आँखाले देखेर सबै ढल्यो पेट्रोल पम्प र मन्दिर पनि एकैचोटि लग्यो हामीले देखेको चाहिँ फर्स्ट टाइम नै हो यस्तो फर्स्ट एक्सपिरियन्स वी फिल भेरी स्याड.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은 아직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일했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홍수 당시 영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거센 흙탕물이 건물과 주변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산 비탈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홍수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쳤을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거센 흙탕물은 건물을 집어삼키고 건물 사이까지 파고들며 주변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보지만 거센 물살은 바로 뒤까지 따라붙습니다. 길가까지 덮쳐온 물살에 도망칠 틈조차 없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도 꼼짝없이 거센 물살에 갇히고 도로와 건물 주변은 거대한 물길로 변했습니다. 원래 있던 도로와 시설물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빙하 붕괴로 시작된 물길이 50km를 휩쓸고 내려와 이곳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숙소까지 덮친 겁니다. 연락 두절된 한국인들이 당시 이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빙하가 무너진 뒤 한국인 직원들이 있던 현장이 물에 잠기기까지는 불과 20분.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긴급 경보가 울렸을 때는 이미 쓰나미급 홍수가 마을을 덮친 뒤였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뒤 19분이 지난 현지 시각 그제 오전 8시 56분. 네팔 홍수국은 빙하 붕괴 사실을 처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긴급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쓰나미급 홍수가 라수아 일대를 덮친 뒤였습니다. 빙하가 무너진 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일대가 물에 잠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력발전소 인근 저지대에 있던 일부 근로자들은 경보가 울린 직후 본사에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직원 9명의 연락은 모두 끊겼습니다. 실제로 대피에 성공했는지 어디로 몸을 피했는지도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던 다른 근로자 10명은 급히 몸을 피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로 대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현지에서 헬기 6대를 확보해 카트만두에 대기시키고 있지만 2차 홍수 우려로 현지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48시간이 넘은 만큼 오늘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며 하루빨리 헬기를 띄워 구조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참혹한 흔적은 위성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물론 마을까지 통째로 쓸려 나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시커먼 토사물에 휩쓸린 중국 네팔 국경 검문소. 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도 누런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보테코시 강 인근, 울창한 숲과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트리슐리 강가 마을도 흙밭이 돼버렸습니다. 강폭이 넓은 하류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 피해도 더 컸습니다.
대량의 토사가 상류에서 밀려내려와 강 하류 쪽 마을과 시장을 덮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고도를 낮춰 수해 지역으로 내려가 보니 처참한 피해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상류 지역 마을은 진흙투성이가 돼 어디가 강인지 마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다른 곳도 진흙에 뒤덮여 마치 흙밭 위에 집들이 꽂혀 있는 듯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재난으로 이어졌을까?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천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은 최대 시속 17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돌발 홍수로 이어진 대재난의 과정을 이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재난의 시작은 히말라야 산맥 해발 5,200m,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인 절벽이었습니다. 빙하가 녹아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의 안반과 토사가 산 아래를 휩쓸었습니다. 엄청난 빙하가 계곡 아래로 1,200m가량 수직 낙하하면서 4.4 규모의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조각난 얼음은 금세 녹아 토사와 함께 거대한 급류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에서도 계곡이 깊고 좁기로 유명합니다. 무너진 흙과 바위가 물길을 일시적으로 틀어막아 마치 댐처럼 물이 모였지만 점점 더해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둑이 터지듯 돌발 홍수로 변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B자 계곡을 타고 급류는 최대 시속 170km로 흘러갔고 폭이 넓은 곳은 약 500m, 한강의 절반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쏟아진 게 물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흙과 바위, 나무와 얼음 등 각종 잔해가 뒤섞이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토성류가 계곡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렌데콜라 상류에서 시작된 급류는 불과 6에서 7시간 만에 160km 떨어진 강 하류,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만큼을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Melting the ice and collecting other water and things. So you get this really hyper-concentrated flow of what's kind of like concrete. 네팔 홍수 예보국은 이번 홍수로 쏟아진 물만 약 2천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인 전체가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의 1.3배 규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아직 채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방치된 참사의 현장에서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수해가 일어난 네팔 보테코시 강변. 한 남성이 떠내려온 시신을 건지려는 듯 나무 막대기로 뒤적거립니다. 다른 남성은 나무 조각으로 시신 일부를 받친 뒤 잡아당기더니 뒤쪽을 뒤져 무언가를 빼갑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이후 휩쓸려온 여성의 시신에서 금 귀걸이를 빼내는 장면입니다. 두 남성이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제지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네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에서 귀걸이를 빼낸 25세 마단 구릉은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를 도운 38세 우메시 차우다리까지 검거되면서 결국 시신에서 금속을 빼낸 도둑들은 모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네팔 경찰은 이번 범죄를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네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달 전인가요? 지금 이제 주변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접경지 거긴가요? 그렇죠. 네팔 북부 라수아라는 지역인데요. 예. 그쪽이 이제 중국하고 국경지대거든요. 예. 제가 갔을 때도 완전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근데 계곡이 협곡이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과 많은 인파와 그래 도로도 막 협소하고 더군다나 또 가는 그 중간중간에 막 도로가 약간씩 유실돼가지고 도로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한 그 국경 그 건무소 그쪽에도 건물 이번에 그 영상에 나왔던 첫 번째 막 그 가장 빙하 세네메이가 덮쳤던 그쪽 그 건무소 국경 건무소 거기도
그 주변도 막 약간 뭐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어떤 그런 뭐 비가 많이 내렸는지 어떤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가는 흔적도 있고 약간씩 그 도로가 유실되는 그 공사하는 현장도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진짜 어디서 뭐 빙하 호수라도 뭐 터지고 그러면 이거 그냥 계곡인데 이게 예.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아 그럼 그때 조금 뭐 낌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걱정은 하셨었군요. 그렇죠. 이번에 올라가셨을 지형 때. 자체가 워낙에 그 협곡이고 예. 더군다나 그게 강줄기고 물줄기에 끼고 있는 예. 거기에 그런 어떤 건문소가 있고 도로가 형성돼 있고 상가가 형성돼 있고 예.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통과를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순례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되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뭐 좀 불안한 생각을 갖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히말라야 올라가신 게 언제죠? 1985년도 제가 이제 겨울 시즌 때부터. 그러면 85년도에 다니실 때와 네네. 지금 다니시면 히말라야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상당히 많이 변했죠. 아 그래요? 첫째 이제 공기도 많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계절이 뭐 이렇게 좀 뚜렷하지가 않고 예. 겨울이 또 오히려 좀 짧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봄꽃이 좀 일찍 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도 막 길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산에는 눈도 적게 오고 빙하는 막 계속 감소가 되고 다니시면 그게 예. 느껴져요? 빙하가 감소했다. 빙하가 감소되는 거 현장에 가면요 빙하지대를 가보면 예. 그게 이게 녹은 레벨이 이게 쫙 이렇게 녹아 내려간 게 없어진 게 감소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봤던 거하고 예. 1년 후에 가서 그 현장을 딱 보면 그 확연하게 막 차이 날 정도로 예. 그게 이렇게 급격히 무서운 속도로 빨리빨리 감소가 된다는 걸 제가 느끼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게 난기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네팔이 이제 그쪽에 모든 이제 산악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발전을 하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관광 산업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가의 또 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산을 가까이 짧은 시간에 예.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산을 깎아서 도로를 계속 산 밑에까지 도로를 가까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에는 뭐 한 일주일 걸어갈 거리를 요즘은 3일만 걸어가면 되고. 편하게. 예, 그만큼 이제 도로를 그 산을 계속 깎아줘. 그렇게 되면 모든 어쨌든 네팔이 산악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팔의 모든 그 가옥의 집들이 보면 다 산 쪽에 다 이렇게 예. 산간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곡을 끼고 강을 끼고 모든 그 가옥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온 소식이 또 댐이 이제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이청수 우려도 있고 좀 걱정이 되시나요, 대장님도? 되죠. 상당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이 예. 상당히 협곡이고 굉장히 위험한 뭐 이렇게 또 2차에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조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수색 활동을 하러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그걸 할 때 우선 그 현장을 주변을 이렇게 우선 볼 게 아니고 그 최상류에 처음 이게 쏟아졌던 터졌던 빙하가 시발점, 처음 스타트 지점부터 올라가서 그 주변 거기서부터 주변을 좀 살피고 또 뭐가 제2의 제3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있는 호수가 있지 않을까, 빙하 호수가 있지 않을까, 뭐 떨어질 뭐 세락이라든가 뭐 산사태가 일어날 곳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체크하고서 그 다음에 이 사고 현장, 인명사고 현장, 현장을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그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보다시피 그거 사람이 거기 뭐 개미만 한데, 그러니까요. 그 거대한 쓰나미 같은 게 몰고 내려오는데 거기 뭐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뭐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진짜 보면 안타깝고 참.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서 자연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히말라야 그 상층부에 이 빙하 호수가 제가 누차 얘기하고 강조를 하지만 호수가 이 산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의 호수가 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최상부에 있거든요. 5,000m, 6,000m 이런 곳에 6,000m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는 참 마을이 다 형성돼 있잖아요. 도시가 형성돼 있고 저 아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거든요.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공적으로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게 아니고 조절이 가능한 게 아니고 수위를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냥 돌이 막 쌓이고 흙이 쌓이고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이 물의 양이
이게 어떤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결국 터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길 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버린 중국 국적 정모 씨. 이 훼손된 시신을 아직 다 찾지 못해 경찰 수색이 진행 중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거부하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30대 대학 강사 정모 씨. 범행 이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곳곳에 유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을 비롯해 경북 경주 안강과 보문단지 인근, 경기 군포까지 전국 곳곳을 망라합니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0km 넘는 곳까지 누비며 시신을 유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 유기하다 보니 시신 일부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왜 유기했습니까?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지금껏 확보한 일부 시신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지문과 DNA 검사에서는 피해 여성 유학생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하다 보니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정 씨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로 여성이 자신에게 결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정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 씨는 예정됐던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의 끔찍한 범행에 중국 현지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형 집행이 안 되니 중국으로 송환해, 그러니까 데려와서 사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국 국적이란 사실에 중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선 이 사건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가 하면 이 사건 보도 영상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엄중히 처벌하라 등 엄벌을 촉구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가해 남성은 물론 피해 여성 모두 중국인이란 점에서 중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으로 데려와 중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당국도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이 한국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며 총영사관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덮은 A경장 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기록이 없는데도 줄곧 실종자들과 통화했다고 주장해온 A경장이 실제로 통화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 경찰 조사 과정에서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 등 실종자들과 신고 접수 당일 직접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쓰는 게 어떻게 실수죠? 두 실종자와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겁니다. 그런데 A경장이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전화통화 관련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실종자와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는 물론 장 씨가 최초 신고 전 시점에 이미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다면서도 두 사건 모두 전화 통화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경장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사인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발견된 목불뼈 골절을 두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장모 씨 시신 감식에서 확인된 목불뼈, 설골골절. 경찰은 특이골절이 아니란 입장인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살 흔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사인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살로도 부러질 수 있고 손으로 목을 졸라도 부러질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부러졌으니까 자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타인에 의해 이뤄진 목졸림도 설골골절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목졸림을 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설골골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판단이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확한 법 과학적 판단이 사실상 불능 상태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보다는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늘 야자수습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 씨가 맞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오전 장 씨 장례를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어젯밤 강남 한복판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와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음주 상태였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흰색 승용차.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이 깜짝 놀라 사고 장소를 쳐다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오토바이를 덮친 후에도 50m가량 더 달려 택시, 버스 등 총 6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조사해보니 음주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분 한 명이 그 가해자분 차량 쪽으로 괴성을 지르면서 너 나오라는 식으로 결국에 안 나오셨다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여장까지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충격적인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로 향합니다. 대형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세요? 영상 유포하셨습니까? A씨는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여자 탈의실을 드나들며 불법 촬영을 한 겁니다. A씨는 세 번째 범행 당시 탈의실을 배회하다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1일에도 다시 워터파크를 찾았고 이번엔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범행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막아선 주차 빌런. 오늘부터 손 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강제 견인할 수 있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출구에 떡하니 멈춰 있는 차량. 연락처도 없어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차주가 이동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견인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웠던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겁니다.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가 가능해지게 되어서 좀 이런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일명 주차장 알박기식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선 오락가락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시민들이 건물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차 앞유리 와이퍼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은 내일 많게는 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야 그칠 전망입니다. 대전 여행을 잡았다가 취소하고 그냥 이제 집에 있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좀 재밌게 못 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동안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가지고 이제 좀 밖에 나가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안쪽에서 놀만한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 이남 지역은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각각 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서울의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US 오픈에서 김밥, 치킨 같은 K푸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4만 원, 치킨 한 접시 14만 원이나 되지만 이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간 만든 김밥을 쉴 새 없이 용기에 담습니다. 불고기와 당근, 단무지와 우엉 등을 넣은 한국식 김밥입니다. US 오픈 메인 스타디움 바로 앞에 이렇게 김밥집이 생겼는데요. 이 불고기 김밥과 야채 김밥이 모두 $28에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식 전문지 보나베티도 올해 US 오픈에서 먹어볼 만한 음식으로 이 김밥을 소개했습니다. Really good. It's amazing. I think it's top notch. The price is worth it because it's super fresh and it's like what the sign says. It's superior kimbap. 김밥만 인기인 게 아닙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강남 스타일 치킨 샌드위치도 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캐비어를 얹은 고급 치킨 메뉴는 $100, 우리 돈 약 14만 원에 달합니다. I think some chickens are too soft in other places. Here it's like perfect, like crisp, perfect crunch. Skincare or like food, you got me. 적지 않은 가격에도 K푸드 매장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산한 다른 음식 매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US 오픈에서 K푸드를 파는 곳이 4년 전 한 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1,000박스 정도 파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반응이 좋고 그리고 손님들도 되게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년마다 이제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K푸드도 메이저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캐나다와 무역 전쟁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 기어코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는 400년 역사를 지닌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 역할을 하는 호수 이름을 온타리오에서 아메리카호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anadian officials have treated us very badly. They're nasty people. 자신의 SNS에서 개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행정명령 서명으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도 호수 명칭을 바꿔서 부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와 무역 전쟁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반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바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건 바다뿐이라는 농담도 던졌습니다. We will have to change the name of the Atlantic and/or the Pacific. Maybe we'll change them both.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가 크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온타리오란 이름은 400년이 넘은 것으로 캐나다 연방 설립,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앞선다고 했습니다. We're still going to call it Lake Ontario. The whole notion is a bit preposterous and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우리나라를 비껴간 태풍 사우델이 오늘 오전 중국 남동부 내륙을 강타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비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새 3개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피해 상황을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가 통째로 꺾이고 유리로 된 난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흙탕물이 파도치는 바닷가엔 온갖 쓰레기가 뒹굽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중국 남동부 내륙에 상륙한 18호 태풍 사우델의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사우델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며 일본 오키나와에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풍과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후 강도는 줄었지만 직경 1000km에 달하는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은 만 척이 넘는 선박을 대피시키고 고속철도 운행을 일부 중지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사우델은 오늘 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때까지 저장성과 푸젠성 등 중국 남동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가 있는 저장성 일대에는 최근 한 달 새 바비, 돌핀에 이어 사우델까지 태풍 3개가 연이어 상륙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주민 8만 명이 몰려든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량 배급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급기야 매복하고 있던 이민자들에게 군 차량이 공격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 모자를 쓴 남성이 상자를 손에 얹자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거칠게 항의합니다. 적십자가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식량을 배급하자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에는 일부 이주민들이 남은 식량은 없는지 잔해를 훑습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스페인의 자치도시로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8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모로코 국경을 넘어 세우타로 들어온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주민 대부분은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수천 명이 세우타에 남아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스페인 군 차량을 공격해 군인 한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우타 시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여는 한편 일부는 적십자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농업에도 AI와 로봇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모종을 심고 농산일의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입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신 농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에이팜쇼에 정경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사람이 하나하나 허리를 숙이며 심던 고추나 배추 모종을 기계가 자동으로 심어줍니다. 오늘 개막한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 에이팜쇼에서 농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AI와 각종 첨단 기술이 선을 보였습니다. 과일을 수확할 때 노력을 덜어주는 착용 로봇도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조끼처럼 생긴 로봇을 입고 작업을 하면 70%의 힘만 들여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AI 기반 농업 기술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6개 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박람회엔 개막 첫날부터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과 귀농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농업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농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 준비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그냥 교육을 받을 때 궁금했던 거 너무 친절하게 다 상담해 주셨어요. 행사장에선 전통주나 인절미, 사과고추장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농업 관련 체험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또 각종 장류와 떡, 김치볶음밥 등 국내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어 해외에 수출되는 다양한 K푸드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에이팜쇼는 서울 AT센터에서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JTBC가 결국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달간 채권자들과 자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JTBC는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JTBC는 최근 2달간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의에 실패했고 법원은 오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광고 시장이 축소된 상황인데도 올림픽 중계권료를 지급하느라 다액의 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는 회사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JTBC는 현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남은 자산과 가치를 평가받고 내년 1월까지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담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생각이 달랐던 대법관 후보자, 청와대가 1차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는 다시 제청해달라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일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제한이 아닌 상호 견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 후보자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겐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손 판사를 다시 제청하거나 청와대 요청이 부당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강공, 여권이 선호하는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는 봉합, 절충형으로 이외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이 매일 아침 7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합니다. 왜 시작 시간을 오전 7시로 했을까? 정치권에선 같은 시각 시작하는 최근 친명 진영이 껄끄러워하는 김어준 씨 방송 겨냥 아니냐 말들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갑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여는 민주당 TV 채널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합니다. 당대표가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 직접 나가는 이례적인 상황.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대항방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작 시간이 매일 오전 7시로 김 씨 방송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동안 친명 진영에선 의원들이 아침마다 때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힘 있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엔 김어준 견제다, 땡성뉴스가 될 것이라는 비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과서와 학습지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2%,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 민심 위반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대통령이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42%, 연령별로 보면 2030 청년층에서 부정평가는 50%가 넘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크게 올랐고 5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도 20대와 30대의 반대가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역시 나도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0% 넘게 확대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합니다. 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분열도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고 하자 정 전 대표는 마이크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충청과 호남에는 1시간에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띠 형태의 정체전선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모레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와 함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무더위는 덜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최고 30도, 모레는 29도까지 내려가며 늦더위가 가시고 평년 기온과 비슷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